구부정한 자세보다 바른 자세는 자신감을 표현해주고 올바르고 당당한 자세가 신뢰감을 쌓게 해주고 그리고 적당하게 몸에 여유를 주는 것이 면접관도 편안하게 해주지만 본인도 편안함을 느껴서 면접을 더 잘 보게 해주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설령 뭐 이렇게 메모하시거나 점수 내시거나 자료를 보신다고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언제 그분이 나를 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하셔야 본인의 호감도, 친밀도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고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취업 준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면접장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지 보디랭귀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의 언어, 보디랭귀지 그 비밀은 무엇인지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저는 김미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기사를 혹시 많이들 보셨나요? 신문 기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시사예요, 시사.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이번 정부가 면접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추진하겠다고 올 연초에 밝혔고요. 추진이 이제 의무화가 됐어요. 공공기관은 이미 블라인드 면접이 추진이 의무화가 됐고 민간 기업에도 확대시키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사 시험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반 기업체들이 대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반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고요. 부정적인 반응이 28.2% 정도로 있기는 있었어요.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펙을 전혀 보지 않으니까 혹시나 우리가 뽑고자 했던 인재를 뽑지 못할까 봐 하는 우려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스펙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보고 뽑는 블라인드 채용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면접에서 본인을 얼마나 잘 어필할 수 있는지. 네, 스펙이 아니라 본인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리서치 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면접 중에 면접관들은 어떤 면을 보고서 합격자, 이 사람은 내가 뽑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지예요. 복수응답이 있다는 거를 유념하시고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면접 태도가 좋은 지원자가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42.3%, 거의 절반에 많이 가깝죠. 그래서 면접관들은 사실 면접 중에 합격자를 결정할 때 태도가 좋으면 인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느꼈고 그래서 합격을 면접 중에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실무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 아까 말씀해 주셨었죠. 그리고 회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 첫 인상이 좋은 지원자.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 지원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순위별로 있었는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바디랭귀지에 포함되는 부분이 상당수예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스킬, 면접의 태도, 그다음 첫인상. 회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거, 실무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 말로써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내용 말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목소리에 대한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에 대한 걸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비언어적인 것 중에서 시각적인 요소, 면접관이 면접자의 어떤 면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지 일단 자세,
눈 맞춤, 아이 컨택 들어보셨죠? 그다음 표정. 마지막으로 제스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음성적인 요소는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 톤은 얼마나 진실되게 들리는지, 목소리의 크기는 적당한지, 목소리가 클수록 더 자신감이 있다라는 연구는 이미 밝혀졌고요. 그리고 말의 속도가 조금 빠를수록 어떨까요? 잘 들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말의 속도가 느린 것보다는 살짝 빠른 것이 좀 더 신뢰감 있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속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발음 연습은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고 사실은 억양은 제가 듣고 모니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고 억양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혹시 사투리를 쓰거나 어떤 지역색이 뚜렷해서 좀 내가 이질감이나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표준어 구사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아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디랭귀지, 몸짓 언어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키가 몇 센티미터였는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작아요. 저만 했어요. 밝히지 않을게요. 딱 보면 작죠? 유럽인인데 이렇게 키가 작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았던 히틀러는 처음에 연설가였죠. 독일의 통치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연설을 하고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스처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한번 볼게요. 주먹을 쥐고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주먹 끝에 이렇게 핏줄과 근육이요 아주 생생하게 보일 정도로 잡혀 있어요. 당시에는 흑백이었는데도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지금 유행하는 여기 이렇게 밀어버리는 머리? 투블럭. 이때 벌써 투블럭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투블럭이 그 당시 유행하진 않았겠지만 헤어스타일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겠죠. 일단 보여주는 이미지. 그다음에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약간 설교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유대인을 죽여야겠다는 것에 동참을 한 거죠. 마지막. 인상 굉장히 강하게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려고 하는데 손끝 모양을 한번 볼게요. 뒤쪽에서 이제 제스처 부분 배울 때 보통은 손바닥을 이제 상대가 보이게 펴거나 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움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손바닥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손끝에 힘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면접에서 혹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저 친구 혹시 어떤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성격적인 결함이나 ADHD 환자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제스처가 굉장히 통했고요. 세계 제2차 대전을 발발하게 한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몸짓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뒤쪽에서 사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런 몸짓 언어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몸짓 언어는 선천적으로 유전된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의 제스처를 제가 보고 있는데 다 달라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주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손에 깍지 한번 껴보시겠어요? 손에 깍지를 끼게 되면 사람마다 깍지 끼는 게 달라요. 자. 왼손이 오른손,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깍지를 많이 끼는데요. 왼손이 엄지손가락이 오른손의 위에 있는 분 또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왼손 위에 있는 분 다 다르시죠? 이건 유전적인가요? 유전적이라고 나왔어요. 설명 좀 드릴게요. 재미있어요. 일단은 쌍둥이들끼리는요 비슷하대요. 깍지 끼는 손 위치, 팔짱 끼는 손의 위치,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도 들어보셨죠? 왼손잡이는 천재거나 예술가일 확률이 많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왼손을 주동적으로 쓰는 분들은 우뇌가 발달이 돼 있고 우뇌를 많이 쓰는 분들은 좌뇌가 발달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내가 왼손을 오른손 위에 포개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비대칭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죠. 오른쪽 뇌, 우뇌가 좀 더 발달이 되신 분들. 반대로 오른쪽 손이 왼쪽에 포개지거나 오른쪽 손이 깍지를 꼈을 때 왼손 엄지손가락 위에 감싸고 계신 분들은 좌뇌가 더 발달이 돼서 언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말싸움을 잘할 수도 있고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데 말로써 굉장히 타당성을 인정하는데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유전된다는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100% 증명이 된 건 아닌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시각 장애인들도 그들이 웃을 때는 우리랑 웃는 표정이 똑같더라. 그들이 웃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분 좋아서 웃는 표정은 정상인들과 똑같더라. 그래서 유전되는구나. 이렇게 밝혀졌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몸짓 언어는 작아진다. 아기들은요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쉿 이렇게 안 해요. 쉿 굉장히 크게 하고요. 엄마 사랑해도 굉장히 하트를 크게 그려요. 이 점점 여러분들 하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가락 하트 많이 하시죠? 할머니쯤 되면 제가 막 하트 이렇게 할까요? 나이 들수록 몸짓 언어는 작아진대요. 일단은 몸을 쓰는데 근육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몸으로 표현하기보다 나이가 들수록 말로써 더 많이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짓으로 꾸민 몸짓 언어 오래 지속할 수 없다. 사실 이게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노출시키기가 좀 쉬운 거예요. 보통 면접이 5분 이상 진행이 되죠. 네. 5분 정도는 내가 가식적으로 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웃는 모습 계속 유지하고요. 긴장되지만 바른 자세로 서 있고도 하고. 근데 10분 정도 예를 들어서 2명씩 들어가서 토론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면접장에서 표정까지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워져요. 왜? 뇌가 이 몸짓 언어 있죠. 제스처라든지 눈빛, 그다음에 얼굴의 표정을 조정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2, 3분 정도는 통제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긴 시간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거짓으로 꾸민 몸짓 언어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 여기 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몸짓 언어가 다리와 발이라고 돼 있는데 뇌가 신경을 보내는 거예요. 웃어. 웃는 건 쉽지만 네, 긴장되는 표정을 감춰 하고 뇌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우리 왜 긴장되면 어떤 행동하나요? 다리를 떨거나 또는 다리가 흔들흔들 네, 떨리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많이 하신 성인들은 많이 안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을 가지고 계속 만지자 또는 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을 많이들 해요. 또 다른 방법은 손을 뒤에 감춰서 뒤에서 불안에 떠는 어떤 제스처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뇌에서 손끝, 발끝까지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너의 지금 감정을 감춰야 돼.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도 봤지만 정치인들, 대통령분들이 굉장히 많이 몸짓 언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전략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이렇게 악수를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왼손으로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혹시 악수 해본 경험 있으세요? 교수님과? 근데 교수님 어깨에 손 올리시겠어요? 못 올리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당신 나라보다 더 우위에 있어. 내가 오바마야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보통 이렇게 국가 정상들이 만나서 악수를 하게 되면 이 악수하는 사진이요. 신문에 막 올라오고요. 인터넷에 메인 화면으로 실리거든요. 늘 이렇게 인사할 때는 항상 상대편의 어깨를 일단 손보다는 위에 등 쪽일 수도 있고요. 어깨에 많이 친근함을 주면서 손을 올리는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짚고 가는 그런 제스처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손이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지금까지 친근했잖아요. 왜 갑자기 본인의 이렇게 팔을 엉거주춤 잡고 있을까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를 만나서 이제 뭔가 회담을 하겠죠. 근데 항상 영국과 미국은 어때요? 우리가 더 잘났어. 아니야. 우리가 세계 강국이 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토니 블레어 잡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깨를. 뒤로 감췄어도 되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본인의 팔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죠? 이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얼굴은 웃고 있는데 어색한 저 손, 막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제스처를 굉장히 잘 쓰는 그런 대통령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또 자세하게 어떤 제스처를 썼는지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세로 일단 넘어가 봅니다. 비언어적인 요소 중에서 여러분이 일단 면접장에 들어갈 때부터 처음으로 보여지는 건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걸음걸이와 자세. 당연히 잘 알고 있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혹시 본인의 걸음걸이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잘 없어요. 의외로. 네. 두 번째, 내 자세가 어떤지 서 있는 자세, 측면으로 정면으로 누군가 찍어줘서 내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신 분 계세요? 잘 없죠. 사실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구부정한 자세보다 바른 자세는 자신감을 표현해주고 올바르고 당당한 자세가 신뢰감을 쌓게 해주고 그리고 적당하게 몸에 여유를 주는 것이 면접관도 편안하게 해주지만 본인도 편안함을 느껴서 면접을 더 잘 보게 해주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살펴봤었던 메라병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요. 딱 이렇게 봤을 때는 나도 저렇게 서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또는 여기 강의장 끝나고 여기 벽이 굉장히 넓잖아요. 벽에서 한번 해보세요. 벽에 딱 섰을 때 양쪽 어깨를 벽에 붙여야 돼요. 네. 사실은 우리가 어깨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어깨가 딱 붙게 되면 느낌이 좀 다르네 경험하실 거예요. 어깨가 여기가 이제 일직선이기 때문에 뒤통수 끝, 그다음에 여러분의 어깨, 그럼 엉덩이는 좀 여유 있게 벽에 딱 붙겠죠. 마지막에 요 장단지 뒷부분이 역시나 벽에 붙어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보기에 바른 자세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상 서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세 교정하는 분들은요. 집의 벽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춰서 서서 자세를 교정하는데 10분 정도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러닝머신 한 20분, 30분 운동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대요. 그만큼 근육이 굉장히 힘들고요. 몸에서 막 땀이 난다고요. 사실 저도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강의를 하니까 3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TV 보면서 한번 해봐야지. 왜 힘든 줄 아세요? 모든 몸의 근육들이 긴장한 상태예요. 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있다고 느끼면 상대방이 볼 때는 어떨까요? 거만해 보일 수도 있고 신뢰감을 좀 주기가 힘든 자세, 너무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 있는 이런 바른 자세는 신뢰성을 주지만 아까 구부정한 자세 같은 경우는 열등감이나 침울함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나는 당연히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평상시 이런 모습으로 좀 많이 다니시고요. 특히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 거북목 얘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거북목이 하루아침에 뭐 목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겠죠. 점점 구부정한 자세가 되다가 어느 날 거북목 디스크 판정받고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 뒤로 좀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고 어디에 힘을 주고 서야 되냐면 허리 근력에 힘을 주고서 자세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보통 면접장에 갈 때 운동화 신지 않고 구두를 신으시죠. 근데 제가 이제 면접 스피치 강의 실습을 해보면 평상시에 운동화를 많이 신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면접 실습 때문에 그날 7cm 또는 키가 작으신 분들은 9에서 10cm 되는 힐을 신고 오시는데 어떻게 걷냐면 구두를 신고 직접 걸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요. 또는 스타킹을 신다 보니까 구두가 살짝 헐떡거리면서 벗겨지거든요. 그거는 구두 사이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저는 말해요. 일단 구두부터 발 사이즈에 딱 맞게 신으시고 걸음걸이부터 연습하라고. 왜냐하면 걷는 게 너무 어색해요. 평상시에 구두를 신어보지 않아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두를 신으면 운동화랑 비슷할 것 같죠. 안 입던 정장을 입고서 구두를 신게 되면 일단 걸음걸이가 달라요. 불편함이 보는 사람들도 느껴질 만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은 새 구두 사시면은 집에서라도 신으시면서 좀 걷는 연습 정장 입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앉아서 면접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서 구두를 신었는데 어떤 자세로 다리 모양을 하고 앉아 있을까?
까지도 연구를 주셔야 돼요. 남자분들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런 자세로 있진 않겠죠. 근데 보통 이런 자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다리 모양이 아까 닉슨 대통령처럼 자기는 몰랐어요. 내가 그런 다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했죠. 뇌는 무의식적으로 다리까지 통제 못해요. 머릿속으로는 나 자기소개 틀리면 안 돼. 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해야지. 막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의 다리까지는 신경을 못 쓴다는 거예요. 언제? 집에서. 식탁 의자 앞에 큰 거울 있으면 좀 좋고요. 요즘은 본인 핸드폰으로 녹화할 수 있잖아요. 모의 면접을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하세요.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또는 서서. 두 개 다 해보시고 본인의 자세는 직접 본인이 보고서 고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자세에다가 이번에는 제스처를 한번 입혀볼게요. 대통령들이 가장 많이 제스처를 쓰지만 연설을 많이 하시는 분, 기업가의 대표분들, 네,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말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요. 강조나 주의력을 줄 수가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 손의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딱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65% 정도의 중요도가 있다고 했죠. 3일이 지났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3일 정도 지났을 때는 그 친구가 무슨 얘기했었지 이것보다는요. 그 친구가 그 얘기할 때 몸을 어떻게 했었지가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기억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역시 연구 결과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림 우월성의 효과라고 해서 이 제스처가 그냥 이렇게 똑바로 서서 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뭔가 전달력이 좋다는 거는 알겠지만 신뢰감을 높이고 본인의 자신감을 나타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더라. 역시 심리학 쪽에서 연구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제스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문제 먼저 드릴게요. 스피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눈빛도 좋은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제스처 중에서 손이에요. 손은 얼굴 표정,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 계속 눈 움직이죠. 눈 깜빡이죠. 눈썹 찡그리죠. 이만큼 손도 말할 때요. 뇌가 같이 신호를 보낸대요. 그게 바로 손이에요. 단 통제를 하기가 얼굴보다는 멀리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정답은 손이에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손을 많이 이용하라. 자, 그러면은 바디랭귀지를 잘하는 사람, 특히 손의 제스처를 잘 쓰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티브 잡스의 손바닥입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들고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애플의 아이폰이에요. 근데 이분이 늘 검정색 반 폴라티에 청바지만 입고 하시죠. 운동화 신으시고. 젊으셨을 때도 그러고 나이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항상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면 이 옷을 입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액정을 이게 핸드폰이라고 할 거예요. 본인의 손 이렇게 저처럼 PPT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손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액정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손바닥을 보인 게 아니고요. 같이 자신은 이만큼 우리의 아이폰이 좋다고 생각한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 신제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의심하지 말라고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그런 제스처예요. 면접장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 번쯤 손바닥 보이는 거 써보시고요. 완전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한 45도 각도로 측면으로 보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 빌 게이츠의 두 손 삼각뿔.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제스처 한번 해볼래요? 두 손 삼각뿔? 어떤 느낌?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거만한 느낌? 이 자세는 굉장히 큰 자신감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자세라고 합니다. 큰 자신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떨까요? 권위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근데 면접장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권위를 보여주고 거만해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빌 게이츠는 이 손 삼각뿔을 많이 했는데 미국 분들은 되게 많이 하세요. 자, 이번에는 동작의 성공적인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손바닥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안하거나 어떤 자신감 있게 좀 자기 PR할 때 이런 제스처 쓰셔도 좋고요. 여자분들이 쓰시기 괜찮은데 두 손을 다 이렇게 하기에 좀 웃겨요.
어색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제스처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다면 정말 이런 면에서는 이런 저의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진심을 담을 수 있도록 한 손만으로도 가슴 쪽에 손 한 번 살짝 얹게 되면은 좀 더 진심 있고 진솔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포인트하는 건데 사람에게 말고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어떤 자료가 있다면 또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가지고 강조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제스처를 주는 건데요. 이런 거는 사실 면접장보다는 나중에 입사한 후에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워크숍에 가거나 했을 때 이런 제스처를 많이 쓰게 되면 그 친구 굉장히 밝은 친구고 뭔가 희망적이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노래하는 자세 취하기. 노래하는 자세는 좀 더 올리는 거예요. 다양한 제스처가 있는데요. 요거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색한 손에 도구 이용하자 뭐 파워포인트 할 때는 이런 포인터도 괜찮고 여러분이 어떤 큐카드처럼 메모한 종이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다양한 팁을 제가 넣어놨어요. 잦은 손 동작은 너무 산만해서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이 떨릴 때 감추어라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면접장 가면요. 저는 이제 아나운서 시험 면접을 한 적이 있는데 원고를 A4 용지 하나 들고서 낭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지상파 시험 보러 가면 1차는 무조건 카메라 테스트고요. 이제 저쪽 위치에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뉴스만 하나 읽고 나와요. 10초, 20초? 종이가 남자분인데 이렇게 떨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 제가 가끔 심사를 보러 가서 보면 전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아, 저 때 정말 떨리지. 근데 합격할까요, 그 사람이? 불안해요. 심사할 때 저 친구는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정말 그 면접 중에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자, 어떻게 감출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내가 떨지 말아야 되지 한다고 얘는 계속 떨고 있어요. 어떻게 감출까요? 양손을 꽉 잡는 방법이 있어요. 떨지 못하게. 또는 아까 손을 감추는 거, 계속 손을 감추게 되면 진실되지 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잠시 동안은 손을 잠깐 뒤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뒷짐 한 번 정도 졌다가 손 너무 긴장되면 뒤에서 근육을 이렇게 한번 풀어주세요. 손에 땀도 많이 나시겠죠? 근육 한번 풀어주시고 다시 앞으로 보이게끔 놓으시면 돼요. 계속 이게 떨린데 무슨 수전증 있는 분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아셨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 중에서 표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얼굴 안에 있는 근육이에요. 네이버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듀센의 미소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예쁜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면접장에서 이 듀센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듀센 들었을 때 불어같죠? 프랑스의 해부학자예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해부학을 하다가 얼굴에 있는 근육에 관심을 가지셨대요. 왜? 우리는 얼굴 근육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육의 양이 다르고 피부의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름이 많은 분들도 있고요. 인상을 많이 찡그리신 분은 여기 미간에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됐을 때 10일째 주름이 꽉 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듀센이 연구한 건 진실된 모습의 표정이에요. 한번 여러분 웃어보실래요? 지금 거짓 웃음이에요. 뭐냐면 제가 웃어보실래요? 할 때 갑자기 입만, 이건 거짓 웃음이에요. 면접장에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왜? 긴장되니까. 가서 잘 보여야지. 떨지 않고 자기소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눈 둘레근 돼 있죠. 눈은 아래로 처진대요. 눈을 처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간에 있는 눈썹 주름근도 같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볼근이에요. 볼살이, 아까 볼살은 근데 사실 움직이기 쉬웠어요. 올라가게 되고요. 볼근이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이쪽 광대도 올라가게 되는 거. 이게 듀센의 미소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기쁨. 여기 있는 이 표정이에요. 눈썹 내려가고 눈도 좀 처지고 입이 올라가면서 볼근도 움직이고 광대도 움직이는 거. 이게 기쁨에서 진실된 표정. 예. 그런데 진실된 표정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연습하시면 돼요.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연기 준비하시거나 요즘 어린 친구들은 아이돌 많이 꿈꾸잖아요. TV로
계속 본 모습을 집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계속 예쁘게 웃어요. 집에서 거울 보면서 웃는 모습을 좀 많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표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듀센이 밝혔어요. 표정은 누구나 다 똑같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진정한 표정은 누구나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실된 표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눈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뒤쪽에 이제 폴 에크먼의 얼굴 심리학은 뭐냐면 표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이게 1967년도고요. 이 폴 에크먼 교수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보다는 우수하기 때문에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우리의 표정은 다를 것이다. 예, 그런데 결과는요. 어떻게 나왔냐면 원주민들도 우리랑 의사소통이 안 됐지만 그들이 뭐 이렇게 가족이 아파서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랑 똑같이 이런 슬픔을 느끼는 표정이 같았고 두려움, 우리가 처음에 막 옷을 입고서 우리는 막 책도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원주민 마을을 방문했을 때 우리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모습도 똑같았고 놀라는 표정, 혐오, 분노가 같더라. 그래서 이전에는 문화 상대주의가 우세했는데요. 이때 밝혀졌어요. 얼굴 움직임 부호 체계를 개발했고요. 기본적인 6개가 1960년대. 근데 혹시 찰스 다윈이라는 분 아시죠? 인류학자시죠? 찰스 다윈이 훨씬 이전 한 세기 반을 더 앞서는 1830년대에 종의 기원이란 책을 창간을 하셨는데 그때 이미 밝혔어요. 인간의 표정이 침팬지의 표정과 같더라. 그래서 표정은 침팬지와 인간,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 다 같은데 차마 발표를 명확하게 못 하셨어요. 왜? 문화 우월주의 때문에. 근데 이때 폴 에크먼 교수님이 이후로는 이제 표정은 다 같다고 하고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도 약간 이제 제스처랑 이런 거는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표정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웃는 모습, 침팬지 웃는 모습, 그다음에 아프리카 친구들 웃는 모습 다 똑같은데 그 안에 제가 하회탈을 한번 넣어놨어요. 조선시대에 하회탈을 만들 때도 눈이 처지고요. 눈썹도 이렇게 처지고 입꼬리와 볼근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아이가 웃는 표정을 엄마가 막 이렇게 웃어야 돼 가르쳐 주지 않죠. 아이가 웃는 표정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굴 표정이 다양해요. 이런 거는 가끔 이제 실습을 하기도 하는데 실습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눈 맞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클린턴 대통령의 눈 맞춤이 너무 깊어서 가끔은 상대방이 최면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글귀가 광고처럼 있었어요. 아이 컨택이 중요한 이유는요. 뭘까요? 신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친근함이에요. 팁을 하나 드리면 면접장에 가서 5분의 면접관이 계실 때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잖아요. 처음에 5초에서 10초 정도는 내게 질문을 해주신 면접관을 먼저 쳐다보세요. 근데 그분이 질문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분하고만 아이 컨택을 하게 되면 다른 분하고 다가갈 시간이 없어요. 왜? 다른 분에게도 질문을 좀 받아야지 본인이 더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10초 정도는 그 분을 보시고 답변을 하는 도중에 다른 면접관과 아이 컨택을 꼭 하셔야 돼요. 설령 뭐 이렇게 메모하시거나 점수 내시거나 자료를 보신다고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언제 그분이 나를 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하셔야 본인의 호감도, 친밀도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고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맞춤은 사실은 친밀도에 따라 다르고요. 3대5 법칙이라고 하는데 눈을 3초 바라보면 계속 눈만 바라보고 얘기하면 좀 어때요? 어색한데 가족끼리 괜찮아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스러워서 계속 눈만 쳐다봐도 엄마 왜 내 눈만 쳐다봐? 은큼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났는데 뒤에 이제 끝나고 나가다가 한 여자분 붙들고 눈만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이 좀 언짢겠죠? 그래서 3초를 눈을 쳐다보시면 상대방과 얘기할 때는 눈 주변, 입이라든지 이마 라인 대신에 완전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본인의 얘기가 재미없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당신 얘기가 지루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초는 눈을 바라보기, 그다음에 5초는 얼굴 주변의 다른 곳을 잠깐 봤다가 다시 또 아이 컨택을 하기. 요거는 둘만의 대화일 때고요. 전체 대화 시간에서는 30%에서 60% 정도는 꼭 상대방의 눈을 맞추시라. 그리고
눈 맞춤은 온 몸으로 하는 경청이다. 눈을 보고 있어야 내가 지금 강사님의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제스처로 보내주시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면접장에서 제스처를 좀 더 잘 쓰시고 눈 맞춤도 잘 하시고 또 손짓도 적절하게 잘 쓰셔서 여러분들의 면접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꼭 원하시는 회사에서 원하시는 일을 멋지게 하는 그런 대학생에서 성인이 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